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47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3단원의 중단원 6단원 광복을 위한 노력에서 세 번째 주제 건국을 준비하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은 이제 1940년대 즉 일본의 항복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우리 민족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의 역량 집중, 모든 힘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제 집중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독립운동 세력이 이제 임정으로 모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한번 볼게요. 자, 1940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당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바로 뭐냐면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이야. 여러분들 그 만주 지역의 그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이제 혁신의회 다음에 등장한 한국독립당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1940년대에 새롭게 조직된 정당을 의미를 하는 건데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워낙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한국독립당 지금 배우는 거는 김구랑 조수왕이랑 지청청 같은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주도로 해서 결성된 단체고요. 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했어. 여당이 뭔지 알지? 집권한 권력을 잡고 있는 정당이라는 뜻이잖아.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런 것처럼 권력을 잡은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권력을 잡지 못한 정당을 야당이라고 하는 거.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아무튼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당 역할을 하면서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이제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사진 보시면 한국독립당에 이제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은 건데 이걸 이끌었던 분, 한국독립당 이끌었던 분이 바로 김구 선생님, 그리고 여기 이시영 선생님도 있고요. 조소왕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 지청천 장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혁신의회 밑에 있었던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 있었잖아. 그걸 이끌었던 장군이기도 했었잖아. 우리 기억나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들어와가지고 한국독립당에 이제 들어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의 이 김구 선생님이 가장 많이 주도를 했다. 이 한국독립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국독립당이 여당이 돼가지고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점점 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이제 일본이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중국의 상하이를 점령을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에 계속 남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이동을 하고 다닙니다. 밑에 있는 지도 보시면 상하이에 있다가 뭐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바로 충칭이야. 중국 국민당을 따라서 이제 충칭이라고 하는 지역 가장 이제 안쪽까지 들어간 거죠. 일본을 피해서. 여기에 자리를 잡은 게 1940년 9월의 일이고요. 이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정규 군대,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따 자세히 볼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정당이 만들어지고 군대가 만들어졌으니 누구 한 명, 대표적인 우두머리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제대로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조직을 개편해서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마련을 합니다. 주석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거고, 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주석이 중심이 돼가지고 단일, 이 사람이 이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는, 이끄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김구를 바로 주석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주석 하는 게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가 주석 역할을 했기 때문이야. 지금 쌤이 배달의 민족으로 베이글 시켰거든. 그거 방금 배달 와가지고 잠깐 갔다 왔어요. 아무튼 자, 이제 김구가 주석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김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때 바로 김원봉 기억나시죠? 그 의열단 만들고 조선의용대 이끌었던 그 김원봉 있잖아. 김원봉이 당시에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주의 계열의 이제 정당을 이끌고 있었거든. 근데 이 김원봉이 자기와 이 조선민족혁명당 같이 충칭으로 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민족주의 계열과 김원봉이 이끄는 일부 사회주의 계열까지 같이 통합하는 중국 관내의 통합 세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진을 보면은 1942년의 사진이야. 김구 선생님 보이고요. 조소왕 선생님 대표적인 분들 보이시고, 여기 바로 이 김원봉, 사회주의 계열의 김원봉까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를 한 모습 보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김구 선생님과 이 김원봉 선생님 같이 사진을 찍은 것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광복군 한번 볼게요. 한국 광복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외워두세요. 자, 이 한국 광복군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군대야. 이걸 이끌었던 사령관은 여러분들 지청천 장군이고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제 한국 광복군 창설한 기념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태극기 갑자기 살이 들렸어요. 그리고 중국 국민당의 국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김구 선생님 보이시죠? 김구 선생님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로서 사진이 있고, 옆에 이분들은 이제 중국 국민당 간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있는 지도 보시면 이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에 한국 광복군을 이제 총괄적으로 이끄는 총사령부가 있고요.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지대가 중국 곳곳에 이렇게 있는 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광복군 옆에 있는 또 이 조직도를 보시면 총사령관은 지청천이고요. 부사령관에는 김원봉이 있어. 김원봉? 아까 방금 봤죠? 1942년에 자기 정당 끌고 왔잖아.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본인이 이끌던 군대도 같이 가져오거든. 바로 조선의용대가 합류하게 되면서 한국 광복군은 이제 조선의용대까지 받아들여서 전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국 광복군 그 대원들이 자기들의 이제 목표와 의지를 담은 그런 글들을 우리 태극기에 적은 거야. 여기 보시면 뭐 굳세게 싸우자, 우리의 독립은 단결이다,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리자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의지를 담은 태극기가 현재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이걸 적었을 우리 광복군의 마음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 광복군의 활동 두 번째 볼게요. 1941년에 바로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대일, 일본에 대하여 선전,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포고, 널리 알린다 이런 뜻이야. 일본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되는 건데, 일제가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기억나시죠? 1941년에 그 하와이 진주만 이제 기습하면서 미국과 싸우게 되잖아. 자, 그러자 이제 선전포고를 한국 광복군이 한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추축국이었잖아, 그지? 근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요거에 반대되는 이 연합국에 소속한 군대,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이제 태평양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 성명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자, 우리는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 영국, 미국 및 기타 모든 나라의 대일선전이 일본을 물리치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며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한국 전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추축국에 선전한다. 이제 추축국 너네랑 싸울 거야. 전쟁을 선포한다. 한국, 중국 및 서태평양으로부터 왜구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선전포고를 내세우게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군대 이 한국 광복군의 전체 사진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김구 선생님이 있고요. 보니까 뒤에 이렇게 여성 대원들의 모습들도 보여, 그지? 당시에 여러 여성 대원들이 있지만 여기 뭐 오광심이라고 하는 여성 대원도 있고요. 독립운동가이자 이제 한국 광복군에서 이제 선전 역할했던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권기옥이라고 하는 대원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도 너네가 좀 따로 찾아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자, 한국 광복군은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전개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볼게요. 자, 인도와 미얀마, 남아시아와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죠. 그쪽 전선, 그쪽 전쟁터에 한국 광복군 공작대라고 해서 한국 광복군 내에서 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는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파견을 합니다. 1943년 5월의 일이었고요. 이때 이제 영국군의 요청으로 파견을 했던 거였고, 포로를 잡으면 포로를 신문하거나 포로에게 이제 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문서를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선전활동 같은 것들을 전개를 하면서 이제 한국 광복군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로 들어가기 위한, 한반도로 들어가기 위한 국내 진공작전도 준비를 합니다. 누구랑 같이 준비를 하냐면 당시에 이제 미국 전략정보국이라고 미국에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있어. OSS라고 하는데 이 미국과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국내 정진군이라고 해서 국내로 들어갈
부대를 한국 광복군 내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1945년 8월 20일에 국내로 진입해가지고 일본을 몰아낼 계획이었어. 우린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5일 전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국내 진공 작전은 시도도 하지 못하고 이제 실현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이 항복한 거를 기뻐하지 않았어. 왜냐면 우리 손으로 몰아낼 수 있었던 기회를 이제 박탈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발언권도 없어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독립을 위해서 했다는 증거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통탄을 하시죠. 자, 밑에 있는 사진 한번 볼게요. 자, 미얀마랑 인도 방면으로 파견됐던 그 한국 광복군 공작대의 모습, 그리고 이제 미국의 OSS 국장과 이 김구 선생님이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국내 진공 작전을 하자 회의한 다음에 이제 찍은 모습들, 그 다음에 당시 이제 미국인들과 이제 한국인들 같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바로 국내 진공 작전 준비했던 OSS 대원들과 국내 정진군 이제 대원들의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국내외 건국 준비 활동 한번 볼게요. 지금 1940년대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이 지겠는데 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들이 이제 점점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우리가 언제 해방이 될지 모르니 미리 건국 준비를 해놓자라고 해가지고 국내와 국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국외에서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디에 있었어? 충칭에 있었지. 중국의 충칭에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가를 만들 거예요 라고 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대한민국 건국 강령 문서 아직도 남아 있고요. 이 대한민국 앞으로 건국되면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바로 조소왕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자, 우리 앞에서도 사진 봤었어. 조소왕 선생님이 주장을 했던 삼균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있어요. 여기에 토대를 해서 요거에 기초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발표가 됩니다. 삼균주의는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퀴즈에 나오니까. 자, 삼균, 세 가지가 균등하다라는 뜻이야. 옆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정치와 경제와 교육을 모두 균등하게 하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거 균등하게 누리게 하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기초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먼저 대한민국이 건국되면 민주공화정으로 할 것이다. 민주공화정의 수립. 그리고 토지와 주요 산업은 국가의 소유로 할 것이다. 국유화, 국가 소유로 한다. 왜냐하면 이거를 일본이 이제 우리 거를 놓고 가게 되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도 없고 원래 주인한테 줄 수도 없고 친일파한테 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가지고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선거를 실시하겠다. 남녀 상관없이 선거권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상교육, 돈을 제공하지 않아도, 돈을 내지 않아도 교육을 제공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이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방금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3장 건국할 때는 보통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이게 바로 보통선거지. 신앙, 교육, 거주, 연수, 사회 출신, 재정 상황들은 이것들은 분별치 아니한다. 종교나 교육이나 아니면 어디 살고 어떤 출신이고 이런 것 구분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겠다. 18세 이상 남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어떤 왜 발음이 안 돼? 생산기관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국유, 국가의 것으로 하고 토지, 광산업, 농림, 수리, 소택과 수상, 육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 농공, 상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산업은 앞에 몰라도 돼. 주요 산업들 이거는 국가 걸로 하겠다. 국유로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즉 이게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나타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도 이제 건국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사진 볼게요. 자,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면 예난이라고 하는 곳에는 조선 독립동맹이 있습니다. 조선 독립동맹은 중국의 예난. 자, 이 조선 독립동맹은요 사회주의 계열의 주도로 이제 결성이 된 단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조선 독립동맹이 이제 우리가 해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국가를 만들자라고 건국강령을 발표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그리고 보통선거에 의해서 민주공화국 수립하자. 남녀평등권을 확립하자. 의무교육 실시하자. 토지를 분배 나눠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건국강령을 내세웠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조선 독립동맹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 밑에 본인들이 운영하는 군사 조직이 있었어.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산하의 군사 조직, 조선의용
군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조선의용대랑 헷갈리면 안 돼요. 조선의용대는 여러분들 조선 민족전선 연맹 산하의 조직이고 김원봉이 이끌었잖아, 그지? 자, 요거랑 여러분들 헷갈리시면은 안 돼요. 조선의용군은 조선 독립동맹 밑에 있는 거야. 군과 대로 끝나는 거 서로 헷갈리지 마시고, 아무튼 조선 독립동맹은 조선의용군을 두고서 이제 중국 공산당과 같이 이제 대항쟁을 전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사회주의 단체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랑 이제 손을 잡았던 거지. 옆에 보시면 이렇게 조선의용군의 모습도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국내입니다. 조선 건국동맹이 이제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경성, 즉 서울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조선 건국동맹은요, 여운형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비밀리에 결성된 단체예요. 1944년에. 당연히 공식적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 여전히 일제강점기니까. 옆에 있는 사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요 분이 여운형 선생님이고요. 같이 옆에 있는 분들은 이 조선 건국동맹의 이제 동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조선 건국동맹도 이제 우리가 해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제를 타도하자. 일본 제국주의 타도하고 민주주의 국가 만들자. 이거 목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양하게 여기저기 이 지역 저 지역에 이 조선 건국동맹 이제 조직을 운영을 하고요. 일제가 이제 징용을 하거나 징병을 하거나 그리고 물자를 수송할 때 방해하는 이런 항일운동 역할도 하고요. 국외의 독립운동 세력과 이제 연합작전을 모색해서 일본을 어떻게 몰아낼까?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했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방이 코앞에 닥쳤을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럼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지 한번 볼게요. 국제사회의 한국 독립약속 보시면 자, 1943년 11월의 일입니다. 얘들아, 이집트의 카이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회담이 열려요. 카이로 회담, 요거 외워두세요. 카이로 회담. 자, 옆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여기 카이로 보이지? 이집트의 카이로. 자, 여기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여기 있죠? 그리고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라고 하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대표야. 자, 이들이 모여가지고 최초로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만약에 이건 전부 다 얘들아 연합국이야, 연합국. 연합국의 일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야. 만약에 저 추축국인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 혹시 지게 되면은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독립을 시켜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 거죠. 당시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를 했어. 한국 독립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한국 독립시키면 자기들 식민지도 독립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될까봐 영국은 반대했는데, 당시에 이제 중국의 장제스가 강력하게 이제 한국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중국 국민당 정부랑 같이 항일운동을 하고 있었잖아. 그런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장제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독립시켜줘야 된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 카이로 회담에서 알겠다,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켜주자라고 이 회담에서 처음으로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이 사료 보시면 미국, 영국, 중국 3대 연합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in due course에 한국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한다.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 적당한 시기. 언제라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국가를 세우는 게 미뤄져가지고 결국에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독립을 했지만 대한민국이 세워진 건 1948년의 일이었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조항이기는 했죠. 자, 이 카이로 회담 이후에 이제 얄타라고 하는 곳, 여기 한번 볼게요. 얄타. 자, 이 지역에서 어떠한 회담이 벌어졌느냐. 바로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은요, 미국의 루스벨트, 그리고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모여가지고 같이 회담을 한 건데, 얘들아, 근데 이거 외우지는 마. 미국은 루즈벨트야, 영국은 처칠이야, 막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 히틀러 없애버리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전후 독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소련이 대일전 참전할 거냐 말 거냐, 대일전 일본이랑도 이제 싸울 거냐 말 거냐. 소련이 이제까지 그 유럽에서 싸우고 있었거든, 추축국이랑. 근데 이제 일본과도 싸울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때 여기에서 우리도 일본과 싸우겠다라고 소련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 볼게. 자, 여기
독일의 베를린 밑에 보시면 포츠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이 지역에서 회담이 열립니다. 포츠담 회담이 열려서 이 회담의 결과 어떤 선언이 발표가 되는데 그거를 포츠담 선언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미국의 트루먼, 그 다음에 영국의 애틀리, 중국의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발표를 한 선언이고, 그 내용을 보면 일본 너네 무조건 항복해라, 이거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카이로 선언의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아까 선언 내용 뭐였어?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켜주겠다. 이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포츠담 회담 당시의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발표된 게 포츠담 선언이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